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이신 정선영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선영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다른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이 정선영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작가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도 하세요? 예. 최근에 가신 건가요? 예. 어, 저 건대 축산경영대학에 축산이요? 예, 제가 원래 전공이 식품하고 축산 이쪽인데 그래서 네. 유통업체에서 있을 때도 그쪽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얘기한다고 그러면 식품유통 전문가? 어, 그러니까 경영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는 식품유통 전문가였고요. 그래서 식품유통 전문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경제 경영에 좀 녹여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유 쪽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대부분 다 독자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그런 비유들이 현실 속에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네. 사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길 속에 요즘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경제, 경영, 돈 이쪽 부분이 네.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기가 뭐냐면 글쓰기니까 글을 써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기록들을 갖다 그냥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네이버에 있는 부동산 스타에다 올렸어요. 네. 근데 올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 글 좋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가 된 것도 우연처럼 된 거죠. 작가가 되고자 마음먹었던 건 아니고 그 퇴직 후에 내가 뭘 하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겼던 그 기록들이 책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냥 그 활동하시던 카페에다가 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 글을 한 편씩 쓰신 거예요? 예. 아,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았던 거군요. 네, 그 반응이 좋아서 그때 그 반응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제가 그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 부분을 갖다가 그 가수 나훈아님과 가수 남진님을 비유해가지고 그 비유했던 부분에서 좀 빵 터졌죠. 터져서 그거 터지면서 그래서 좀 토탈 다 해서 제가 올렸던 글이 한 50편 정도 되는데 이 50편이 한 거의 100만 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책을 또 출판되고 이게 또 베스트셀러까지 되고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또 운이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네. 실력이 없으면 운과 또 결합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혹시 말 나온 김에 그 네. 남진과 네. 나훈아 네.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제가 퇴직한 날이 네. 2020년도 9월 30일이에요. 네. 9월 30일이 명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전날. 추석 명절 전날인데 그날 이제 뭐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 짐을 다 빼가지고 오니까 짐이 이제 바나나 박스 한 3박스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3박스를 들고 털레털레 집에 와서 명절 전날이니까 이제 처가를 가든지 본가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쪽에 나 퇴직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와이프하고 그냥 TV만 봤어요. TV만 보는데 그때 뭐 했냐면 대한민국 어게인쇼 나훈아 쇼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센세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스 형 나오는 했던 노래.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퇴직해가지고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저 70 넘은 노가수는 청바지 찢은 청바지 입고 그 특유의 표정 막 이런 표정 지어가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연료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하나의 조건은 자기 마음대로 3시간 공연하겠다. KBS랑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당함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분은 저작권료가 있구나. 이 저작권은 문화자본이겠구나. 그래서 문화자본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연이나 이런 근로소득을 벌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술을 할 수 있게 당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꽂히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근로 생활을 하면서 근로자로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훈아 그분이 그 째려보는 눈빛 한 방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좀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아직도 내가 2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문을 갖다 하나 딱 화두를 저한테 던져준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갖다가 글로 썼는데 이 비유를 갖다가 의외로 사람들이 여태까지 뭐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비유로 인지가 했던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이 많이 회자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나훈아 분하고 네, 조금 이렇게 이제 상반된 게 네. 남진 케이스. 네. 남진 그분 얘기를 갖다가 제가 뺀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분을 갖다가 아. 폄하되는 듯하게 저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채널을 돌려보니까 그분이 트로트 심사위원으로 와서 심사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당대에는 두 분이 그냥 뛰어난 가수였잖아요. 오히려 남진 이분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지금도 공연이나 아니면 심사위원 같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받는 아직도 이런 근로자에 머무르고 있구나. 이걸 가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본이었구나. 문화자본. 그래서 문화자본에 대한 소득들을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가 글 쓰는 것 자체도 책으로 출판돼서 만약에 내가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면 문화자본화 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문화자본가로 되기 위해서 책으로 전환되는데 더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자본이라는 게 조금 더 쉽게 만약 용어로 쓰면 그 돈, 자본소득. 자본소득이죠.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그만큼 이제 70대에도 이렇게 자유롭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기 예술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려고 그러면 돈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되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돈이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흔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로 경제적 자립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경제적 자립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들에게 돈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또 이제 제목을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네, 처음에는 사실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했어요. 네. 근데 경제라는 좀 약하네요. 용어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체적인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출판사와 같이 협의해서 돈으로 바꿨죠. 근데 이 돈으로 바꾼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경제 그랬으면 좀 딱딱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 제목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제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 이렇게 장마다 많은 부분들이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해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드님이 직접 쓰신 거죠. 아들이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책이 끝나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자관계가 좋으신 거 봐요. 그럴 때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이 골프고. 골프?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도 좋아하는데 잘 안 치긴 해요. 근데 골프는 좋아해요. 한때는 막 골프 미쳐가지고 싱글까지 플레이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했는데 70대 딱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기했어요. 아예. 골프 스코어에 대해서는.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식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것도 많긴 한데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저는 이제 입으로는 하진 않고 글로써 아니면 내가 몸으로써 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전달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제가 요즘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글로만으로 또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하는 거는 뭐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특별하신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유튜브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등학생들도 가장 되고 싶어하는 요즘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까지 지내신 다음에 이렇게 계속 예. 뭔가 최신 유행의 예. 그런 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아드님도 예. 사실은 되게 많은 거를 느끼지 않으실까. 지 친구들한테는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한테는 뭐 그렇게 음, 저한테 이렇게 다정한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부자감이가 좀 네, 그렇잖아요. 저도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그 거의 뭐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해도 단답형 있잖아요. 왜? 알았어. 네. 돈 좀 줘. 뭐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친구들한테는 또 뭐 우리 아버지 음,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음, 간접적으로 들리게 그렇게 음. 또 센스 있게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좀 생각나는데, 예. 그 아드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예. 그 군, 이제 복무 기간을 마치고, 예. 그 전문화사, 예. 맞죠? 그 예. 전문화사로 예. 6개월인가 1년인가 더 남을 수 있는 거, 예. 그때 고민을 하면서, 예.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한 예.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때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 그 조언을 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또래들이 예. 다 원하는 것들은 거기는 레드오션인 거고 음. 자기 또래들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게 저는 블루오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웬만하면은 너희 또래들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이 아마 전문화사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6개월을 내가 여기서 왜 있냐 6개월. 이거 다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선택을 하면은 너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라는 건 강제로 징집돼 가지고 들어가서 18개월을 살았는데 6개월은 너 스스로 선택한 거라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 선택은 시간이 금방 갈 것이다. 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문화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선택 안 했죠. 그랬군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오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죽어도 싫더라 군대. 근데 좀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군대 너무 죽어도 싫더라.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예. 그 밖으로 나오면 예. 이제 만약에 그 복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파트타임자. 예. 근데 그때 그 경쟁도 심할 뿐만 아니라 맞죠. 또 이제 자신의 그런 군대에서의 그 강제적인 환경이 예. 없으니까 오히려 예. 뭐 더 느슨해질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서술해 주시면서 예. 그냥 자신을 그 환경에다가 예. 강제적인 환경에 두라고. 예.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 예측이 맞았던 게 나와서 지금 낮가방을 거꾸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가방을 대부분 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도 거기에 제가 대학원이 이쪽 대학원이 아니었던 걸 졸업을 해서 그래서 기초학점 미수해야 돼요. 그 기초학점 미수를 갖다가 학부생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어요. 지금 21, 22 네. 이 친구들하고.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그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다 방인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모습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가방이 다 거꾸로 산다. 그래서 조별 모임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상하게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낮에만 졸리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젊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저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사? 저도 그렇죠. 저도 PC방에서 밤 많이 새고 네. 게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은 저자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그 대기업 예. 임원 그때 한번 예.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예. 그 대기업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예. 대기업 임원까지 한 25년 정도가 예. 걸리셨다고 예. 이제 책에서 봤는데 그 25년 동안 일하시면서 예. 좀 크게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 예.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어디를 취직하게 되면 이 취직하고 퇴직하고 그 사이에 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그러니까 취직과 퇴직 사이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월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월급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비즈니스 카드가 그러니까 명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함에 대한 것들을 얻는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자기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네트워크가 그 안에서 다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인맥이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퇴직하는 순간에 다 사라지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퇴직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왜 사회적 죽음이냐면 자기가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주체적으로 되어왔던 직장생활로 되어왔던 월급, 명함, 그다음에 인맥 이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 소중함을 역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월급은 그야말로 자기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서 받는 거면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할 때 이 월급의 가치만큼 다른 무엇인가를 더 배워와야 돼요. 그래서 월급이 단순하게 내가 노동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과 시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배워야 될 경제적인 가치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명함은 사회적 지위를 배변해 주는 건 맞잖아요. 딱 명함을 갖는 순간에 저도 이제 거기 있을 때 부문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지위라고 보통 다 생각하고 자기 지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갖다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브랜드를 가지고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글쓰기는 해왔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해서 나 혼자만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의 독립된 가치를 갖다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나만의 독립된 가치를 갖다가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건 글쓰기고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든지 하면서 그런 명함이 주는 사회적 지위 이외에 자기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갖다가 발견하는 부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맥 부분이 있는데 인맥 부분은 사실은 인맥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맥을 갖다가 직장 생활하면서는 넓고 얕게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넓고 얇게 하는 인맥들은 나중에 퇴직 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저는 깊고 좁게 그렇게 인맥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가족과 친구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과 친구가 후순위예요. 직장 내에 있는 동료나 그 파트너 사이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주가 되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가족과 친구들은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퇴직하게 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직장 생활 25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자,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월급을 해서 돈의 가치를 어떻게 배울 건가? 이 부분들을 배운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명함은 회사가 주는 명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명함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그리고 인맥은 좁게 깊게 가져가면서 평생의 파트너로 가져갈 사람들 인맥들을 만드는 것들을 직장 내에 있을 때 하면은 직장 위에 벗어나서 그걸 갖다 구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 했으면 좋겠다. 이게 25년 동안 깨달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뼈저리하게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그 현실로 닥치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죠,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 직장 생활 25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은 40대 초반에 가장 당당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대표이사가 있을 줄 알고 그 직원들도 스파르타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던 것 같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40대 후반이 들어가니까 급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 것이 여기 얼마 없구나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끝이 뭐였냐면 퇴직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가 그냥 순식간에 물거품을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되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참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것들을 먼저 지나간 길이시니까 꼭 참고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드는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의 소중함과 예.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예. 독립된 능력 예. 그리고 그 가족과 친구 같은 예.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예. 그래서 혹시 그 책에서 예. 한 40대 중반 정도에는 예. 좀 자기만의 사업 이런 사업을 거를 하는 거죠. 한번 구상해 보라고 예. 생각하셨잖아요. 예. 그 자기 사업을 하면 예. 사실 그게 어렵긴 하지만 예.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예, 것 그렇죠. 같은 단초가 예. 될 수도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인생을 경제의 그 순환 사이클을 놓고 보면은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기 이때는 소비를 통해서 경제에서 돈을 쓰는 법들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시기고 이걸 청출하게 배우고 청년기에는 이제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을 하면서 근로소득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월급 버는 걸 넘어서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존재 가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요즘 뭐 경영의 뭐 그루 이런 분들이 고객을 남기는 거다고 뭐 이렇게 고상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남겨줘야지 순이익이 있어야지 회사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월급을 받아가면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나면 중년기 때 아동기에 소비 배웠던 거, 청년기에 직장에서 돈 버는 걸 배웠던 거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본이 필요하고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고 사업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워서 사업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일종의 목돈을 모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노년기에는 이 목돈 가지고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자기는 이제 자기 삶의 의미들을 갖다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그 삶과 경제가 그 사이클 주기로 해서 이 4단계로 건너가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한 것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정에서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자님께서는 그 임원으로 마치시면서 이렇게 1인 문화 자본가로서 새로운 그런 이제 자본을 또 창출하시고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제가 봤을 때 그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위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다 그 잘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옆에서 보실 때? 아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도 글쓰기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는데 그런 단초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 임원까지도 하셨는데? 다른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 경제 구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게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건 뭐 오 이사님도 느끼시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0대 이후에서 일 찾아야 될 일자리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청년들이 찾아야 될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찾게 된 일자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또 없게 되냐면 사실 임원까지 올라오면 낮은 일들을 더 그러니까 좋은 차에는 대형차를 타시던 분이 중형차로 못 가잖아요. 큰 대형 아파트 사셨던 분이 중형 아파트를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원까지 하셨던 그 사회적 소셜 레벨에 있었던 분들이 그보다 낮은 지위를 갖다가 찾는 것들을 만족하면서 그 일자리를 하는 게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낮춰서 간다 하더라도 자리가 없을 뿐더러 그런 낮추고 싶은 생각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임원들을 놓고 보면 임원들 중에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이 한 40% 되고요. 30%는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사나 아니면 그 직장에 물건을 납품한다든가 해가지고 직장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을 가져가는 이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그 임원으로 퇴직한 다음에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경제적 노후가 100% 펼쳐진다 이렇게는 좀 말할 수가 없는 걸까요? 없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함이 없어진다고요.
명함이 준 거였잖아요. 명함에 준 사회적 지위였잖아요. 그래도 대기업 임원까지면 우리나라에서 예. 많은 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예. 꿈꾸는 그 자리일 텐데 예. 꽃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죠. 그때 다 누렸잖아요. 네. 뭐 임원이 되면 법인카드부터 복지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린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임원하게 되면 임원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 사회적 지위가 임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딱 내려오잖아요. 차관이었던 분들도 나중에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의전하러 그 차관 이후에 가게 되면 그쪽에서 예전에 의전했던 것들 때문에 대접을 해주려고 해도 나는 아니다고 딱 그쪽 부분들 다 거절을 해요. 보통 그 서비스를 해서 의전용 차량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관 정도 급의 했던 미국에서 하겠으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딱 거절을 해요. 나는 이제 차관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차관이나 고위직에 있었다가 실제로 퇴직한 분들마저도 그 고위직의 대접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직장의 마지막 명함이 이 이후에 계속 그 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장관이었던 분은 장관님이잖아요. 대통령이었던 분은 대통령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임원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던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 버려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이후의 삶이 사회적 지위가 상실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궁극적인 목표는 임원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봐서 뭐 경제적인 자유 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취직 딱 하는 순간에 난 대표이사 가야 될 거야. 대부분 다 신입사원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임원도 되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오히려 좀 뭐 다른 투잡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소속되어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많은 걸 놓는데 첫 번째로 놓는 게 자기 개발하는 걸 놓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 사실은 자기 개발해야 돼요. 저는 직장을 돈 받고 다니는 학교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돈 받고 다니는 학교에서 그때 자기 개발을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퇴직하는 순간에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망치에 머리가 뻥 맞은 것처럼 멍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1년 동안 아시죠? 좀비. 1년 동안. 1년 정도는 그 임원들 퇴직하고 나면 1년 동안 좀비가 돼요. 눈이 그냥 멍해가지고. 진짜요? 네. 몰라요. 저는 지금 문정동에 그 사무실에 지금 퇴직한 임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지금 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퇴직하게 되면 임원들이 이제 그쪽으로 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임원들 보면 초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비참하다고 가족들 얼굴도 자기 보기 부끄럽다고. 야, 그렇구나. 저 임원분들이라서 저는 되게 이제 진짜 사실 임원 자리 올라가는 거는 진짜 0.1%, 0.몇 %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우아한데 그 내면에서는 오히려 더 치열해요. 그쪽 세계가. 그러면 혹시 그 은퇴를 하신 다음에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좀비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뭔가 진취적이고 더 밝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소수라도. 그런 분들의 좀 특징이나 과정은 좀 어떤 건가요? 제가 보면은 제가 한 2분 정도를 갖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첫 번째 분은 지금 모 공기업체 사장으로 갔어요. 퇴직하시고. 네, 퇴직하시고. 와, 1년 만에. 네. 근데 그분의 그
사실은 그 지원하는 지원서 작성하는데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줬었어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분을 경력상을 딱 보니까 이 공기업에 딱 맞는 경력 관리를 해왔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필요한 게 어떤 경력이 필요했었냐면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기능이 있어요. 개선실이라고 말하는데 개선실이 뭐냐면 어떤 업무에 대한 걸 개선할 수 있게 흔히 말하는 이제 감사해가 누구를 벌 주는 거 이외에 개선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했는데 거기에도 계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선식품에 대한 그러니까 농수축산물을 갖다 매입하는 구매부서에게도 계셨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법인장을 하셔가지고 해외에서 도매법인에 대한 이런 역할도 하셨고 또 물류회사 대표를 한번 하셔가지고 물류회사 대표까지 해서 물류에 대한 기능들을 다 하니까 지금 공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경력 관리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력 관리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런 경력 관리들에 대해서 다른 교관 단체장이 되는 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원래 그 인사 노무 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이분은 그냥 헤드헌터 해가지고 그것도 회사에 관련된 헤드헌터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헤드헌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헤드헌터 그 사장님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자리를 잡으신 분이 있고 뭐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알짜배기인 것 같아요. 그 약재 도매상을 또 어떻게 원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재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당뇨 때문에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약재 도매상 해가지고 지금 약재 도매상 저쪽에 평촌 쪽에서 크게 해요. 아, 도매상을 직접 하세요? 네. 야. 그걸 차려가지고 그래서 뭐 오히려 더 이제 그분님 같이 자기 사업을 하니까 훨씬 더 짭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장생활 한동안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라고 흔히 말하는 이걸 갖다가 나와서 자기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해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 경력들이만 가지고서 다른 데를 재취업하려고 하다 보면 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